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 중이었던 당시에 몸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보통의 건강한 임산부보다 더 자주 병원에 갔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산모의 건강 상태와 태아의 상태가 좋지가 않다며 유산 가능성이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된 어머니는 펑펑 울었고, 그 무렵에 절에 다녔던 할머니가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뱃속의 아기와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의 스님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며느님은 신발 간수 잘 하세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고, 며칠 뒤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심각한 고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다음 검사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어머니가 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버스가 도착했고, 어머니가 그것을 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신발이 벗겨지더랍니다. 어머니가 신발을 다시 신으려고 꿈을 대는 사이 버스는 출발해버렸고,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면서 벗겨진 신발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신발이 마음에 걸려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신발을 줍고 다시 뛰는데 거짓말처럼 버스가 멈췄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부랴부랴 버스에 올라타며 숨을 돌렸죠. 그리고 아가,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됐다. 됐어.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와서는 그런 말을 하며 어머니를 위로해줬고, 그러다가 꿈에서 깼다는 겁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서 어머니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좋아졌다며 몸조리만 잘하면 아이를 순산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무사히 태어났고, 어머니는 산후조리를 마친 후 다시 그 절에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어머니를 본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버스는 며느님 목숨이고 신발은 아이의 목숨입니다. 시부모님과 조상님들이 복이 있어서 며느님도 아이도 무사할 수 있었네요. 조상님이 자손들을 살려줬어요. 참고로 그 절은 경주에 있는 곳이라고 했고,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자주 갔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가보지 않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하게 학생인 점핑 유니콘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전화 한번 참여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는데 꿈을 좀 예지몽 비슷한 거? 음, 네, 할머니도 그러셨고 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일단 할머니는 사람의 생사? 이런 거를 좀 많이 꾸셨고, 오, 저희 어머니는 좀 태몽 같은 거? 오,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애가 생기거나 하면 태몽을 대신 많이 꾸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점핑 유니콘님은요? 저는 할머니를 좀 닮았는 것 같아요. 그 꿈에 오. 대한 거는. 그 장르가 제각각 다르네요, 그죠? 네, 음, 저는 좀 불길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예요. 불길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 앞쪽 치아가 부서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우, 근데 그게 이제 그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예, 나무가 부서지면서
묘를 때린 거예요. 헉? 그래서 그 산소 가운데 구멍이 탁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렇게 찍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묘가 상처가 난 거예요. 헐. 그 이후로 제가 그렇게 다치고 나서 음. 쓸데없는 개꿈 같은 게 많잖아요. 사람이 네, 꾸다 보면. 그쵸. 근데 좀 불길한 그런 꿈을 꾸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 뭐 예를 들면 친구가 다치는 꿈 꾸면은 그게 딱 맞아 떨어지고. 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도 무서운 거예요. 제가 꿈을 꾸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어릴 때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돼서는 그런 게 사라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에서 이제 원룸 자취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잠을 자는 게 수면 습관이 흐트러지잖아요. 왜냐면 네. 처음 원룸 가서 자유도 느꼈겠다. 그쵸. 그래서 애들이랑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면서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제가. 네.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어. 형 집에 놀러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선배 집에 네. 가서 밥을 먹었는데 선배 집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요? 막 그 역한 냄새 있잖아요. 막 사람이 엄청 오래 안 씻은 냄새? 약간 그 근데 노숙자 냄새 이런 거? 그쵸, 그쵸. 근데 밥 먹고 나서 형네 집 다 좋은데 왜 이런 냄새가 나냐. 음. 그러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옆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 형이 가서 좀 씻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쾅쾅쾅쾅 거리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두드리니까 형 뭐 하세요 하면서 깼어요,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딱 깨고 수업은 들으러 가야 되니까 좀 찜찜한데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죠. 네. 근데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저녁쯤 되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들 뭐예요? 수업 다 끝나면 네. 술 먹으러 가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살짝 언덕배기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언덕배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선배가 사는 원룸이 있어요. 네. 원룸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그 꿈에서 맡았던 냄새랑. 아, 실제로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저희 집에서 냄새 나는 거 같은데, 야, 씨, 좀 씻고 다녀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놀고 술 먹으러 갔거든요, 저희는. 네. 그래서 술 먹었으니까 2차를 가야 되잖아요. 2차 가야 되는데, 2차 어디로 갈래 했는데 선배 집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전화해서 2차를 선배 집으로 가서 하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오라고, 술 사놓겠다고 해서 선배랑 같이 술 사고 선배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선배 집으로 갔는데 그쪽 복도에서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지? 이러면서 저 그때 딱 느낌이 왔죠. 이거 뭐 있다. 그 꿈이랑 뭐가 있다.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내 꿈대로 오면은 저 옆집에 뭐가 문제가 있다.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제 또 무섭잖아요. 제가 뭔가 저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형 집에서 술 먹다가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혹시 그 선배님 그 집에서 자꾸 복도 쪽에서 냄새 이상한 거 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그쪽 원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기로 했대요, 그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선배가 나중에 민원 접수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접수해서 아줌마가 나중에 확인해보겠다 하고 저희는 그것만 들었거든요. 네. 근데 다음날 이제 또 학교 가잖아요. 실험 수업을 하고 나왔는데 선배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저기 집이 문을 안 열어준다고 아줌마가 이거 집 문 따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옆집. 예, 그 옆집이요. 네. 그래서 그 옆집으로 갔는데 제가 들은 거는 이제 그 뒤로는 형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 집을 땄는데 연탄 냄새가 나더래요. 번개탄 같은 거. 대전 그 집단 자살이 있었어요. 원룸에서 네. 불 피워놓고 그게 선배님 옆집이었던 거예요. 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끔씩 지금도 자다가 이렇게 좀 뒤숭숭한 꿈 꾸면 거기 나왔던 사람들한테 안부 문자를 돌려요.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예. 그때 당시에 점핑 유니콘님께서 맡으셨던 그 냄새가 네. 그 연탄 그런 냄새는 아니었어요? 예, 그런 냄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우리가 맡았던 냄새가 그 시체 썩은 내라 하더라고요. 시취. 죽은 지가 좀 됐었대요. 시취. 예. 그러니까 죽은 지는 이미 됐었고 그래서 새어 나온 냄새는 그 냄새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씻고 다녀라 했던 게 알고 보니까 그 냄새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뭐 꿈이랑 좀 관련된 게 되게 많은데 네. 이거는 다 군대 썰이긴 하거든요. 예. 제가 복무했던 곳은 말 안 할게요. 예.
최전방은 아니고 그냥 음. 전방 바로 아래 음. 정도에서 이제 있는 페바 부대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오대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저희가 훈련을 오대기를 할 때 실제 상황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훈련 상황을 자체적으로 당직 사령님이 걸어서 오대기 점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 일병인가? 일병 달았을 땐가 좀 됐을 땐가? 제가 있던 소대가 오대기를 잡았는데 야 그날 오대기 잡자마자 꿈을 하나 꿨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산속을 막 다니는데 저는 K3 부사수였으니까 K3 사수가 상병이었거든요. 상병님 이거 지금 소리 들립니다 이러면서 막 저희가 수색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북한 옷 입은 사람들이 북한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오는 거 제가 발견하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아 진짜 이거는 개꿈이겠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이제 오대기 훈련 상황 다 마치고 이제 그 오대기 훈련 상황 다 마치면 그래도 씻게는 해주니까 저희는 다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밤에 11시인가? 그쯤인가? 10시였나? 10시 반? 아무튼 그 정도 사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훈련 상황이면 그 96K라고 해서 작은 무전기로 네네. 오대기 비상을 걸거든요. 훈련 상황이면. 근데 밤에 사이렌을 울리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 바로 느낌이 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딱 그 꿈이 오마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갑자기 막 가슴 벌렁벌렁거리면서 이거 실제 상황이다.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방송하는데 그 소대장님이 지금 오대기 인원들 전부 다 11생활관으로 집결, 오대기 생활관으로 집결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일병이니까 그냥 분기 바짝 들어가지고 뛰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작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도착했는데 일단 오대기 탑승 차량에 탑승하고 실탄 분배를 시작한다. 이제 상황 대기할 것 이러는 거예요. 오만 생각 다 들었죠. 지금 유서 써야 되나? 막 이러면서 오만 생각 다 들고 막 꿈도 오마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만나는 거 아니냐. 와 그래가지고 그 갑자기 당직 사령님이 올라오시더니 오대기 지금 바로 오대기 탑승 차량 이러는 거예요. 와 조졌다. 진짜 제 군생활에서 나 이제 끝났다. 나 삐끗하면 머리에 총 박힌다. 옆에 있던 그 사수 선임이랑 같이 진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야 나도 이런 경우 처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탑승하라니까 탑승하죠. 그때 제가 처음 실탄을 만져봤어요. 실탄을 분배를 하는데 그 몇 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장전은 일단 안 하되 일단 실탄 탄창을 총알에 딱 처음으로 껴봤어요. 왜냐면 제가 사격 훈련을 훈련소에서 하고 자대 와서는 그 당시에 원래 훈련 주간이란 게 있어서 네. 그 사격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격 연습도 안 하고 일단 실탄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량 일단 대기할 것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좀 짬 있는 병장들은 야 이러다 말아 무슨 실제 상황이야 이러면서 근데 좀 상병 초나 막 일병은 이런 경우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점핑 유니콘님은 그런 그 예지몽에 대한 어떤 나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오만 가지 생각 막 주마등이 지나간다죠. 나 이렇게 여기서 끝인가 이러면서 이거 가면은 무조건 막딱 트릴 텐데 사실 훈련된 북한군을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본 일병이 사살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차 손 달달달달달 떨면서 있는데 일단 여기서 대기한다. 소대장이 설명한대. 상황은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는데 일단 우리가 만약에 출동하게 되면 우리가 훈련했던 진지 쪽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다 대기하고 있었죠. 그대로. 근데 이제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상황 해제 이러는 거예요. 오대기는 집합해서 상황을 이제 전파받는데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아마 강원도 초론 쪽에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귀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건 그 작전 구역이 저희 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대기한 이유는 그 2명을 귀순시키고 나머지 침투 부대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를 대기시켰고 그 2명이 왔는 거는 맞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아니 거의 그 점핑 유니콘님 예지몽은 거의 뭐 뉴스에 나오는 그 급이네. 그런 꿈을 왜 꾸는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이 사건이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제가 아는 예지몽은 어떤 예. 그 개인적인 어떤 영역에서 마무리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점핑 유니콘님은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이네요. 정작 제 자신에 대한 꿈은 잘 안 꿔서. 아, 또 있습니까? 맞아.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음, 제가 그 무덤에 그 나무가 부서져서 떨어진 다음에 빨 음, 깨지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전에 그 할머니인가? 할머니가 부모님을 데리고 용한 스님이 있는 절을 찾아다녔대요. 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때 그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 느껴지는 바로는 애한테 사건이 닥치는데 얘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 닥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오, 그리고 그 사건은 뉴스에 나올 것이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까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아, 개명을 했구나.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름을 올려야 되는 이름이 족보에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 원래 돌림자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 본명이 점핑 조랑말이었으면 그쵸. 지금 개명하면 점핑 유니콘이 됐다. 그쵸, 그쵸. 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개명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어떤 네. 개명을 몇 살 때쯤 했습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올라와 있을 때 이제 이름이 두 개가 있었대요. 제가 써야 되는 이름이. 예. 그러니까 원래 족보에 올라간 이름 말고,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올려놨었는데, 그 호적의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대요, 저를. 근데 그 이야기를 스님이 듣고 호적에 올린 이름을 이제 제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예지몽에 대한 어떤 다른 썰은요? 근데 뭐 굵직굵직한 건 그 정도였던 것 같고, 많이 굵직한데, 그죠? 짧은 건데 예전에 저 중학생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 중학생 때쯤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꿈꾸고 나서 동생이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니까 갑자기 걔가 오빠 나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상하다. 야, 병원 가봐라 하고 제가 잠에서 깼거든요. 예. 근데 꿈에서? 예, 그날 학교에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한 반이 그냥 폐쇄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학교를 못 나오는 거예요. 딱 학교를 갔는데 출석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딱 이걸 딱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차가 이제 와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저도 왜 나 검사 받고 있냐 이러니까 네 동생 인플루엔자 걸렸으니까 너도 검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동생 인플루엔자 때문에 격리 생활했었던 거? 그때가 제가 유일하게 동생한테 동정심을 줬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찐 남매네요, 그죠? 그쵸. 축하드립니다. 네. 자, 뭐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점핑 조랑말님, 점핑 유니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 기프티콘 선물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